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SK텔레콤은 역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시고 계실 그런 종목이죠. 한국이동통신이 지금 SK텔레콤이 됐죠. KT에서 이동통신 쪽을 분리해서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또 SK 그룹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 됐고요. SK텔레콤은 뭐 과거에 엄청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추억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엄청난 그런 흐름을 보였던 그 주가의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은 아직까지도 좀 기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뭐 주식 투자를 또 활발히 하셨던 분들은 더 기억에 남겠지만, 역시 제 기억 속에도 당시 그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세, 그리고 이 SK텔레콤이 만들어지고 KT와의 어떤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도 직원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희비가 엇갈리는 다양한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SK텔레콤이 여러모로 좀 흥미있는 그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흐름은 역시 이동통신 시장의 뭐 절대 강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크게 뭐 흔들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IPTV 그 TV 사업이라든지 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이게 사업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통신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 사업,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통신 분야는 좀 약간 독특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정말 초기에 이 이동통신이나 이쪽이 시작했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였었지만,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제 흐름 자체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안정성 면에서는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역시 SK그룹의 주요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국민주라고 할 수가 있는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역시 SK텔레콤이 그 주체가 됐었던 그런 그 기업이다. 뭐 그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지분 가치가 또 부각되고 또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은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죠. 역시 최대 주주를 보면 SK와 SK텔레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역시 국민연금이 들어있죠. 굉장히 그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이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뭐 어떤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역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사업으로 면 역시 뭐 무선통신이나 유선통신, 그리고 역시 IPTV 뭐 이런 쪽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뭐 이렇게 정체돼 가지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어떤 통신 업종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5G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그 기대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5G가 실행된다고 해서 이 통신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순익이 많이 발생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통신업종의 특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 11위로 나와 있죠. 그래서 거의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를 보면은 역시 그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자, 이익잉여금을 한번 보실까요? 예, 20조 정도가 쌓여 있죠. 그래서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이나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 계속 꾸준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역시 좀 정체되고요.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조금씩 하향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어느 정도 다운이 되다 보면은 더 이상 크게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뭐 다운되는 흐름보다는 이제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역시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신 쪽 그 업종은 역시 그 한마디로 쪽박은 없어도 대박 역시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저점에서 상승을 했을 때 주도 업종이나 웬만한 업종들의 그 상승폭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통신 쪽은 작을 수밖에 없죠. 다만 안정성은 뛰어나죠. 그리고 최근에 이 지수가 하락하는 이런 흐름, 좋지 않은 흐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은 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역시 최근에 자, 5월 이후에 이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그 5G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라 그렇게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뭐 5G 관련해서는 그 이전부터 작년부터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빠지지 말고 계속 갔어야죠. 그런데 지금 또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가지 않습니까? 자, 지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수 고점이 어디였었죠? 1월 말이었습니다. 고점 이후에 5월까지 하락했죠. 쭉 하락했죠. 자, 그런데 이 통신업종 SK텔레콤이 상승했고요. 통신업을 보실까요? 통신업이 다 상승을 했었죠. 자, KT, LGU 플러스. LGU 플러스가 가장 가파르죠. 자, SK텔레콤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지수는 6월에도 빠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6월에 지수가 가파르게 빠지고 7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횡보를 했죠. 크게 빠지지 않고 7월 이후에 횡보를 했습니다. 자, SK텔레콤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자, 6월에 반등이 나오다가 지수가 강하게 빠지니까 빠졌죠. 그리고 7월에 횡보를 하니까 이후에 강하게 나왔어요. 자, 이런 모습들은 이 통신업종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 통신업종, 지수의 영향을 그나마 좀 덜 받는 이 통신 같은 이 가치주에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죠. 자, 시장이 좋은 흐름이라고 하면은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런 종목들이 그동안 그런 흐름이었죠. 그런 종목에 매수가 들어오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업종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자, 외국인들이 4월 이후에 계속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 단기 매매의 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이 4월부터 기관도 자 6월부터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이렇게 불안했을 때는 이 통신업종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업종의 특징이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역시 지수가 강하게 꺾이면은 같이 꺾이겠죠. 그런데 지수가 꺾이는 흐름에서도 그나마 잘 버티는 업종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그 업종이 통신업종이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22만원에서 28만원까지 상승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흐름은 어느 정도 끝나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역시 수급의 전환 가능성, 주가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가더라도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은 당분간은 또 관망을 하시고요. 향후에 또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한 번 정도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물론 지수가 저점을 찍고 강하게 또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면은 통신업종도 가겠죠. 그런데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추세적으로 갈 때는 역시 주도업종을 봐야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때는 이제 매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역시 통신업종들은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긴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긴 흐름을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2007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상승했을 때도 주가의 흐름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수가 꾸준히 반등할 때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 통신업종이나 SK텔레콤 뭐 이런 그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정부의 정책 그리고 또 그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 고유한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까지 하락했다는 건 이런 것들은 어떤 역시 시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더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신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역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KT 뭐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LGU 플러스. 자, LGU 플러스도 예,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통신업종의 흐름은 자, 지수가 불안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뭐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SK텔레콤은 뭐 과거에 어마어마한 그런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죠. 자, 50만 7천원. 액면 분할하기 전에 그런 가격이죠. 그 당시 가격이 500만원을 넘어갔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어마어마한 종목이죠. 자, 뭐 지금 수정주가로 보면은 네, 98년도에 3만원대 가격에서 50만원까지 어마어마한 이런 폭등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 이전에는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뭐 3,000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배가 넘게 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100배가 넘게 갔었던 그런 기업이죠.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던 그때 이제 당시에 이 그 SK텔레콤의 KT에서 SK텔레콤으로 옮겨간 그 직원들에게 주식을 회사 주식을 이렇게 지급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좀 너무 빨리 이렇게 매도하셨던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추억이 있는 그런 좀 주식 중에 하나고요. 역시 SK텔레콤도 이제 통신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에서는 또 무리해서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뭐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이제는 또 반드시 가지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좀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향후에 또 지수가 또 어느 정도 크게 빠졌을 때 그때는 지수가 진정한 저점이 아니라면 또 이렇게 그 안정적인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관망하자. 그리고 역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